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구글 로봇의 기본은 이겁니다. 사이트에 왔어? 그러면 그 사이트를 다 뒤져. 그리고 링크가 있네? 타고 가. 또 다 뒤져. 그리고 갔는데 링크가 끊겼어. 이때는 로봇이 중지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 로봇이 이제 돌아다니는 걸 중지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모아서 검색에 반영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검색 엔진 로봇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URL 그대로 넘어가니까 링크 관계 없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글자 수는 좀 작긴 했지만 어쨌든 쓰신 것들이 조회수,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관계는 없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있네. 제목에 요 이름이 들어갔으면 여기 본문에도 그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제목에 쓴 키워드가 본문에 없다라는 거는 제목하고 본문하고 안 맞다라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제목은 한 번 더 본문에 반복 묻는다. 자, 그렇게 해서 꼭 한 번 더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 뭐 전부 다 그냥 키워드로 해서 하셨으니까. 대표님 사진 올린 것도 4개 다 적용이 됐죠. 제목하고 내용 연관성도 아주 좋고 이미지도 모두 노출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글자 수가 작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또 다른 분 댓글도 봐주세요. 없으신가요? 너무 오래된 건데 오래된 것도 괜찮아요.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MIN IN 숫자로 0, 숫자로 0 그다음에 FA요. F A. N 아니면 뭐 FA까지. FA 블로그 아이디는 네이버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 있죠. 실명으로 된 거. 네, 실명으로. 그 다음에 전화번호로 하나씩 계속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한 개 더 만들면 그걸로 또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민영 FA 맛있는 여행, 느낌 있는 인생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 21년이면 현재 총 게시물은 3,000개. 지금 지수는요? 빵, 저품질 상태. 맞죠? 네, 오랫동안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니까 공유를 다 하셨네. 최근에 맨 마지막 때. 최근이 2018년도. 자, 공유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전부 다 미노출이다. 미노출이 아니라 검색에서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공유가 아닌데, 네, 글자가 작죠? 사진은 아예 안 내셨네요. 그렇죠? 네, 사진 안 넣고 글자 작으면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사진은 꼭 하나씩 올려라. 자, 캡처 사진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이 좋을까요? 왜? 화질. 화질. 자, 우리가 카메라 들고 사진을 찍으면 얘 사진의 용량이 보통 1메가, 2메가, 10메가까지 올라가잖아요. 캡처를 하잖아요. 1메가도 안 돼. 100K. 그러면 내가 캡처 10개 한 거랑 사진 한 장 찍은 거랑 맞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버 로봇이 2012년에 로봇들마다 이름을 다 부여하거든요. 그때 이름이 뭐였냐면 리브라였어요. 리브라는 뭐냐면 그 법원 이렇게 TV에서 법원 보면은 재판하는 그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눈 가리고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 저울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누가 더 무거운데 무거운 사람 위로 올려줄게. 이거예요. 이게 리브라 여신. 그래서 이 누가 더 무거우냐? 너 캡처인 거 10개 올렸네? 오늘 사진 찍은 거 2장 올렸네? 네가 더 무겁네? 용량이 네가 더 크네? 그래서 얘를 올려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용량을 내가 더 크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동영상을 올려라. 맞죠? 근데 이제는 막 누구나 다 동영상 올리니까 동영상은 그냥 1점만 줄게. 가중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한 번은 이런 게 있었어요. 카카오 TV 광고하고 유튜브가 막 뛰고 틱톡이 뜨니까 네이버가 긴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 TV를 만들었죠.
네이버 TV라는 걸 만들었고 네이버 TV에 뭐 박경림부터 해가지고 저 누구지 그 나 혼자 산다는 여자 MC 걔네들 나와가지고 막 광고를 해요. 그래서 네이버 TV 하면서 네이버 동영상 이제 동영상도 네이버에서 근데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동영상 보시나요? 다 유튜브에서 보지. 이게 1등과 2등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네이버 TV 딱 띄웠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가요? 딱 들어가가지고 영상이 올라가니까 블로그 무게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지. 맞죠? 그래서 가중치를 뒀어요. 가중치. 이제 지금부터 네이버 영상을 올리면 올려줄게. 그걸 진짜 한번 그렇게 발표를 한 건 아닌데 전부 다 이렇게 해보고 하면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언론에서 한번 때렸죠. 그게 뉴스 플랫폼 때문이었어요. 뉴스 사이트도 네이버에 들어와 있는 언론사 뉴스 사이트에도 유튜브 말고 네이버 TV 동영상을 띄우면 올려주는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거는 불공정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때린 거지. 결국 언론한테 밀린 거죠. 그래서 미안 그런 건 이제 안 할게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요. 2012년 리브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였어요. 자, 또 다른 분 보실까요? 안 보셔도 되나요? 대표님은 글을 안 쓰시면은 작게 쓰시고 나머지는 공유를 안 하시면 글을 작게 쓰신다. 근데 이런 적금질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탈출할 수 있어요. 지금 하시면 돼. 이 블로그들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너무 많이 알면 더 위험하다. 그게 어루중이야. 차라리 내가 모르는 대신에 하나는 알아야지. 내가 이 블로그를 글을 왜 쓰고 있느냐. 왜 쓴다고요? 고객들이 찾으니까. 그러면 그 찾는 고객은 뭘 원하는지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지게차 수리를 검색을 했어. 그런데 지게차 수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어. 근데 이런 것들은 수리가 안 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 그럼 뭐 방법 뭐 있어? 해결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저렴하게 이거 팔게. 이거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로봇하고 싸우면 저품질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로봇을 좀 잘 챙겨주면은 상위 노출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네이버의 고객을 챙기시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네이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에 대한 고민들, 생각들을 좀 많이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부 정책 지원 자금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죠. 소상공인 맞나요? 소상공인 창업. 내가 도소매를 한다. 도소매면은요 120억 이하가 소상공인이에요. 금액으로는. 그래서 매출로는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하면은 소상공인이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짜리는 제조업, 교통, 운수, 광업 이쪽은 10인 이하. 나머지 서비스, 도소매 있는 쪽은 5인 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나 식당 하는데 우리 직원이 4명인데 그럼 우리는 소상공인인가요? 소상공인 맞죠? 내가 식당을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4명밖에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 7명 있어요. 그럼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정직원 수? 상시 근로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을 나눠야 돼요. 월요일 날 몇 명, 화요일 몇 명, 수요일 몇 명, 토요일 몇 명, 일요일 몇 명 해서 쭉 다 하고 7 나누기 7 했을 때 평균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5인 미만이다 라고 나오면 그때는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벤처 창업하면 벤처 기업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벤처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식당 하고 있는데 난 벤처 기업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식당의 솔루션들, 식당의 시스템, 고객 응대 시스템 이런 걸로 벤처 기업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벤처 기업 받으면 뭐가 좋은데? 지원금보다는 내가 땅을 사고 건물을 샀을 때 취등록세 한 7, 80% 할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죠. 그런데 그것도 창업하고 3년 이내,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벤처 기업을 많이 합니다. 벤처 기업을 또 하긴 하죠. 자, 우리는 어쨌든 소상공인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겠다. 자, 창업에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크게 네 가지로 서로 보면 인적 요소,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시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자본, 돈도 있어야 된다. 맞죠? 그래야지 창업을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환경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창업을 결심을 하고 적성검사 내가 이게 맞느냐 아이템 탐색도 하고 좀 하면서 쭉 다 하셨고 사업계획서까지 쓰셨죠? 여러분 사업계획서 쓰시고 사업하시는 거 맞죠?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죠. 신용보증재단에서 포천시도 이렇게 교육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한 이틀 교육하는 게 있고 그렇게 이틀을 교육받으면 뭘 해줘요? 이자를 파격적으로 깎아주죠. 대출해주고 이자 뭐 2%대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뭐 0.1% 더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교육을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사업계획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 쓰신대요. 그리고 연말이 돼서 그분들 다시 강의하면 다 쓰시고 창업하셨죠? 말하면 내가 지금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지금 뭐 거래처하고 얼마나 관리할 게 많은데 내가 지금 그 종에다가 내 일을 뭐 할 건데 그걸 쓰고 있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80%가 넘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는 왜 쓰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왜 쓰시는 거예요? 네? 이사님 사업계획서는 왜 쓰는 거예요? 사업 잘하기 위해서. 네. 돈 빌리려고. 또요. 대출. 네. 자, 사업계획서 쓰는 이유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왜 쓰느냐? 내가 보려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내가 써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벌 수가 있네?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야지 내가 지금 수익이 되겠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 다 있어. 근데 이걸 종이로 옮기는 순간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사업계획서 써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직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직원들한테? 나는 내 비즈니스 아이템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거야. 여기에 너희가 함께 동참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 우리 정말로 진짜 으쌰으쌰해서 잘해보자. 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월급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업을 같이 키워나가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전도 가질 수도 있겠죠. 내가 직원한테 얘기한다. 야, 내가 5년 있다가 있잖아. 매출 이만큼 성장될 거거든. 그러면 이 가게는 네 줄게. 여기에 매니저는 네가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때는 다른 데다가 하나 더 차릴 건데 그 총 책임자는 네가 될 수 있어. 라는 비전들을 심어줘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 빌릴 때 쓰는 거예요. 돈 빌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나는 이만큼 돈을 벌어. 그런데 2년 후에 이만큼 돈을 벌 거고 3년 후에는 이만큼 돈을 벌 거고 4년 후에 5년 후에는 해외 진출까지 해가지고 내가 프랜차이즈 확장시키고 이만큼 키울 거야. 그러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돈을 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안 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왜 안 주는데요? 네? 결과 제가 그 청투사에서 아야를 하면서 15억을 받는데 63빌딩에서 PT를 했거든요. 딱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의사 수고했어. 그 사람은 해외 그 이쪽 그 담당이었는데 수고했다라고 해놓고 저하고 저녁 먹자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술 좋은 건 알겠어.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달라고 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다 잘났으니까 여기 와서 발표하겠지. 돈 달라 하겠지. 그런데 나한테는 뭐 줄 건데니까 이 얘기예요. 네? 이사님은 그렇고 그러면 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강남에서 한투 투자를 다시 IR을 다시 합니다. 기업 소개를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죠. 저희 이렇게 계약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우리가 이걸 얼마 서비스하고 있고 네이버가 계약했고 네이버는 10원도 안 가져가고 우리만 돈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젯 서비스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이거는 IPTV부터 해가지고 쭉 확장해 나갈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확장을 하려니 돈은 15억이 필요하고 15억을 받으면 나는 이만큼 성장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당신들한테는 내가 지분은 어느 정도 이자는 얼마 정도 네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야 이자를 해가지고 줄게. 네, 투자하면은 이만큼 회수할 거야. 실제로 몇 년 있다가 돈 다 회수할 수 있어. 그리고 IPO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IPO 갈 거야. 정권회사 갈 거야. 너가 말하는 정권회사하고 같이 할게. 그러면 더 투명성 있게 움직일 수 있잖아. 너희는 1년 있다가 얼마를 벌고 2년 있다가 얼마를 벌고 너희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돈 줘. 이거였어. 그래서 15억 받았어요. 물론 상장 안 됐고요. 그 사람들한테 혼 많이 났고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창투사들은 그런 느낌이에요. 올해 내가 10개를 투자를 하잖아요. 한 개만 성공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년 동안 내가 30개를 투자를 해서 한 개만 성공하면 돼요. 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정책 자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책 자금. 정책 자금 들어보셨고, 지원 자금도 들어보셨죠? 뭐가 차이가 났죠? 두 개가? 갚아도 되는 거 맞아요. 갚아도 되는 거와 갚아도 되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정책 자금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정책 자금은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출 중에서는 제일 싼 게 정책 자금이에요. 네, 절대적으로 싼 게 정책 자금이에요. 대출은 이자를 매길 때 어떻게 매기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나오잖아요. 기준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행의 수입 이자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총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책 자금은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준금리만 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포천시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포천시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의 일부분을 포천시가 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포천시가 낼까? 세금 거두니까, 지방세 거둘 거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자금은요 이자가 제일 쌉니다.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들어가시면 되겠죠. 거기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매월 초에 공시를 하고 그때만 접수를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꼭 챙기셔야 되는 게 요 정책자금이고요. 주로 정부에서 진행을 한다. 그다음에 단점은 당연히 대출했으니까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갚아야지. 갚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자금이 직접자금, 간접자금, 대리대출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네. 자, 직접자금이라는 거는 기관에서 직접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공단 이름으로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우리는 대리대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리대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왜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도 진짜 현수막 많은데 현수막 보면 정책자금 드립니다. 저리로 뭐 몇십억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보통 이제 가구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진짜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공단에서는 브로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리대출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신 대출 받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대리대출이라는 거는 간접자금은 공단에서 안 하고 은행에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대리대출은. 그래서 공단에서 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은행 가서 돈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나요? 바로 줘요. 왜? 공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준 거죠.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그렇게 하면서 100% 보증서를 끊어줘요. 제가 대표님 보고 보증서 100% 끊어주고 대표님은 그걸 들고 은행 가면 은행에서 무조건 돈을 준다는 거지. 근데 제가 90% 보증을 끊었어요. 그럼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뭐 해요? 신용조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10%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10%를 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는 갚을 수 있을까? 이걸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상환 능력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 신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렸어. 1억이나 2억 빌려가지고 식당 크게 차렸어.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면 보증기관에서 10% 돌려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보증서를 90%만 끊어줄 테니까 10%는 너는 갚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우리 당신이 능력 안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안 받을 거야. 네, 그러면 그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다른 은행 가시면 돼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되니까 기존의 은행에서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간접자금입니다. 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 그래서 파주 신용보증재단에 가시면 여러분들 빌리실 수 있어요. 이게 직접 하시게 되면 금액들이 좀 작죠. 보통 여기에서는 뭐 5천에서 1억, 2억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접자금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지원자금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다. 공짜로 주는 거다. 이게 지원자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공짜로 주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 하나온 파워, 하나 파워온 스토어, 대표님 지금 그 실내로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고, 실내로 하든 실내 보수로 하든 간판 보수로 하든 200만원까지 지원인 거죠. 맞죠? 그거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원 사업, 지원 자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국가에서도 하지만 요즘은 기업들에서도 해요. 지금 하는 데는 하나은행이었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만 해도 파워온 뭐 이름 해가지고 자동차 안에다가 방송 장비를 달고 소상공인들을 찾아가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대행해주고 이렇게 해서 판매 실적을 올려주고 이런 서비스까지도 무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지 알아보면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기준 다른 거 매년 12월 말이 되면 정부에서 하는 모든 그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것들이 발표를 합니다. 네, 발표를 해요. 제가 요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책은 안 가져왔는데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두께가 이만해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요런 책이 2권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 책을 본다? 답 없어요. 그래서 그냥 PDF 파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포천, 경기도, 그 다음에 소상공인 공단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식당이다. 그러면 식당. 맞죠? 뭐 이렇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나와요.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해에 이런 걸 할 테니까 신청들을 받겠다. 이 신청을 언제 받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하나은행 얘기를 했으니까 6월달에 공고가 났고 7월달에 발표가 나겠죠. 그 다음에 10월달쯤 되면은 뭐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 이런 것들 그게 뭐예요? 전자칠판도 얘기 나올 수도 있고 키오스크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식당에서 로봇 서빙 로봇 이게 다 그냥 무료죠, 여러분. 아니요, 나 돈 줬는데. 네. 그거 전부 다 공단에서 지원금 다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받아가지고 막 그런 말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지금은 그거 의무화 됐잖아요. 키오스크에서 위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베리어스인가요? 베리어스 아니에요? 이름 뭐지? 맞다 뭐 베리 뭐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이름 뭐예요? 키오스크에서 뭐야? 키오스크는 작은 장애인들 위해서 메리와 베리어프인가 베리어스인가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베리어리스인가? 근데 그게 의무잖아요. 의무로 바뀌었거든요. 의무라서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크기에 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정책을 만들면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자. 요게 이제 중앙부처 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소상공인 지원 사항도 또 따로 이렇게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종류는 진짜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이트 링크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아예 그냥 톡방에 쭉 다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는 건데 여기 이런 사이트죠. K-스타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그 인력이라든지 기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자금, 사무실 뭐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죠. 근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소상공인 24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는 게 희망 리턴 패키지 끝났죠? 19일날. 네, 19일날 끝났고 그 작성하셨으면 나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업계에서 받으실 테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고 희망 리턴 패키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희망 리턴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주는 거죠. 네, 무상으로. 그 다음에 지금 거는 역량 강화 컨설팅이라고 있어요. 포천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컨설턴트가 여러분들 매장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피숍에 와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나 플레이스 진짜 잘하고 싶은데 그냥 컨설팅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상위 노출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시켜줘요. 나 블로그 포스팅 해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아시겠죠? 그거 여러분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거 매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법률도 있고 세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받으시는 거지. 자, 이걸 받으면 끝이냐? 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300만 원까지 무상 지원 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받으시면 내년에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돈으로 뭐래요? 간판 바꾸고요. 마케팅 비용 쓰고요. 신뢰 보수하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돈 받는 거니까 한 번밖에 안 되지만. 네. 됐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신청 받고 있으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2024년 100년 소상공인 100년 가게 들어보셨나요? 혹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2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100년은 심하다 맞죠? 100년 가게는요 30년 이상 업체를 말합니다. 내 사업자 등록증이 대대로 넘어오면서 아니면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30년 이상으로 해서 100년 가게 현판 붙일 수 있고요. 100년 가게 되면 지원 사업들, 홍보, 마케팅, TV 출연 이런 것까지 다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누가 주냐? 정부에서 그냥 줍니다. 여러분들 공짜로 주는 거예요. 대출도 아니고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주느냐? 공고를 하긴 해야지, 공고를. 근데 왜 이걸 안 하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년 공고가 발표가 되고 매월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사이트 다 뒤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들어가셔야지. 네.
한 달에 한 번은 들어가셔서 보셔라. 그래서 공고를 하긴 하고요. 일단 신청해라. 네. 제가 그때 희망 인턴 패키지 딱 얘기를 했는데 바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서류 한두 개만 넣고 신청이 바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써라 라고 하면 그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업계획서 별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네? 정부 지원 사업에 이 지원 사업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뭐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그러면 내 사업계획서에서 이게 들어가야지.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몇 월 달에 직원을 한 명 뽑을 거고, 언제 또 직원을 뽑아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합격했어. 돈을 받았어. 직원을 안 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돈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끝. 네. 내가 뭐 사정이 생겨서 직원 못 뽑았는데 어떻게 해. 맞죠? 네. 관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사위원 관점에서 좀 하자. 그래서 심사위원이 우리 아까 블로그 포스트 할 때 고객의 가독성이 좋게 해야 되는 것처럼 심사위원이 보기가 좀 편해야 되겠죠. 글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글에 받쳐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만 딱 봐도 이거는 뭐 하겠다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내가 좀 더 궁금하네. 그러면 더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심사평가가 이렇게 갑니다. 서류가 쫙 뜰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희망 인턴 9대1이거든요, 직무만. 그럼 이렇게 서류가 쭉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심사위원이 어떻게 하냐면 딱 들고 옆으로 옮겨. 딱 이쪽으로 옮겨. 이거는 안 봐도 돼. 이거는 좀 딱 한 번 더 봐야겠네. 이렇게 분류를 해봐요. 먼저 분류하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맞죠? 제 상상이에요. 분류를 하고, 여기 분류된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보고 순위 매기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거 재미없어. 이건 안 돼. 네. 심사위원들은 워낙 많이 봐서 그래요. 워낙 많이 봐서. 그래서 심사위원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내 글을 좀 더 딱 부각시켜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볼드 처리도 하시고, 사업계획서에 볼드 처리 있잖아요. 두껍게, 글자 두껍게, 글자를 일반 폰트보다 하나 더 올려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강점, 단점 얘기는 안 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경쟁사 얘기해야죠. 경쟁사 이런 경쟁사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난 더 잘할 거야. 근데 경쟁사 얘기를 하지만 경쟁사가 부각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사는 그대로지만 나는 볼드 처리.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냐. 마지막에 점수 매길 때 실현 가능성이 10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00,000원 달라고 하네? 그럼 내가 1,000,000원 줬어. 1,000,000원 주고 간판 바꾸고 마케팅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어? 이거 못 벌 것 같은데? 그러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네. 이 사람 되겠는데 진짜? 좋아, 1,000,000원 주면 마케팅 그렇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했을 때 매출은 무조건 오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게 애매해요. 서류에서 합격했어.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해. 그러면 면접 볼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면접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답변을 잘했다. 그럼 가능한 거니까 만점 주고 합격하는 거예요. 이거 애매한데 얘기했는데 뒤죽뒤죽 말도 제대로 안 한다. 자기가 본인이 사업 계획을 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불합격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명확하게 쓰시고 회사의 명확한 비전, 그 다음에 현재 시장 폭력하면서 여러분들의 장점, 그런 것들이 경쟁사와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구성원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직원들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업을,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 내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만 쓰시면 여러분들 문제 없습니다. 자, 보통 이제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문제인식.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 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지금 포천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마땅한 음식점이라든지 놀거리라든지 볼거리가 부족하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형물이 필요하고 이런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싹 바꿀 거다. 그러니까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실현 가능성 이미 내가 지금 견적을 봤는데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본 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실현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나는 이렇게 성장해 나갈 거야. 그런데 이 성장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팀원들이 이렇게 있어. 이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사업 계획서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될 거, 여기 이제 마지막 장면에요. 어떻게 작성할 거냐, 무슨 내용이 들어갈 건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고민을 통해서 나의 제품은 뭐고, 그 다음에 나의 고객은 누구고, 나는 이것을 어디에서 판매를 할 거다. 그래서 나는 매출은 얼마만큼 올릴 거다. 그리고 투자한 만큼 손익분기점은 언제 나서 이 투자금의 회수는 언제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만 하시면 사업계획서는 완전 완료. 아시겠죠? 자, 지피지기면 대점 불태. 네. 이 태자가 무슨 태자죠? 위태롭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위태로울 태자. 그래서 나를 알고 저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이수신 장군이고, 싸우다가 싸움 딱 끝나고 나면 저희 부산에서 싸우다가 싸움 끝나면 어디로 가요? 그 근처에 숨는 게 아니라 저 전라도까지 도망가잖아요. 네. 절대 못 찾아오도록.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나를 알고 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의 현재 현황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매출이 올라갈 것인지 체크하는 거, 나의 고객을 파악하는 거, 이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홍보는 정말 많이 퍼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나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비즈니스 아이템들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지났죠? 그래도 5시는 안 넘겼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이런 거 포스팅도 많이 해보시고